미술들본 강사 여러분, 자연을 만나고 색을 느끼고 마음을 표현하는 자연과 함께하는 미술 여행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실제 수업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보실 수 있도록 구성된 수업 운영 가이드로 강사님께서 수업의 전체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업을 시작하며 아이들과 어떻게 분위기를 열면 좋은지, 활동마다 어떤 발문을 던지면 아이들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는지, 또 활동을 운영할 때 유의하면 좋은 점들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29에서 30차시 개구리 연못 수업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은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미술여행 프로그램 안에서도 특히 생태 감수성을 기르고 자연 속 환경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 차시입니다. 아이들은 개구리가 주로 어디에서 살아가는지 살펴보며 연못과 습지가 어떤 공간인지 알아보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여러 동물과 곤충, 식물들의 모습을 차근차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개구리가 사는 연못 풍경을 꾸며보는 작품을 만들어 보게 됩니다. 이 차시에서는 아이들이 모자이크 기법을 활용해 화면을 구성하게 되는데, 모자이크 기법은 여러 가지 색의 조각을 모아 하나의 화면을 완성하는 표현 방법으로 저학년 아이들도 비교적 쉽게 도전할 수 있으면서 화면을 풍성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효과적인 미술 표현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카와 매직을 사용하여 모자이크 형태로 색을 칠해보는 활동으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지만, 아이들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개구리 종이접기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색종이 중 남은 색종이들을 활용하여 색종이 모자이크 수업으로 활동을 변경하여 운영하셔도 좋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연못의 분위기와 느낌을 떠올리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색을 선택하고 그 여러 가지 색을 작은 조각 형태로 나누어 색칠해 나가며 나만의 연못 풍경을 완성해 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강사님께서는 수업 전반에서 아이들이 색을 고르고 배열하는 생각의 과정과 집중하여 색칠하는 경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분하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위질과 풀 사용이 포함되는 활동이므로 제작 과정 전반에서 각각의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것 역시 중요한 지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은 자연 이해 활동을 바탕으로 모자이크 표현 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아이들의 색 감각과 집중력, 그리고 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주는 데에 있습니다. 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강사님께서 미리 준비하면 좋은 몇 가지 사전 준비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수업 전에는 수업용 PPT가 정상적으로 재생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화면이 아이들 자리 어디에서나 잘 보일 수 있도록 화면의 밝기와 위치를 점검해 주세요. 연못 배경 도안을 아이들 수만큼 미리 인쇄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도안은 도화지에 출력하여 준비해 주세요. 활동 중에는 가위를 사용하게 되므로 충분히 비치하고, 가위 사용 시 다치지 않도록 책상 간 간격을 여유 있게 확보해 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색칠 재료는 사인펜이나 마카, 매직, 색연필 등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별 바구니와 트레이에 정리해 두시면
아이들이 필요한 색을 쉽게 꺼내 쓸 수 있고 수업 진행도 훨씬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성 매직이나 마카를 활용하는 경우 책상이나 손에 묻을 수 있으므로 손 소독제나 알코올 티슈 등을 교실 앞과 모둠별로 미리 준비해서 배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이 유성 매직 뚜껑을 잘 닫고 제자리에 정리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책상에 묻은 자국은 알코올이나 손소독제를 활용해 스스로 닦도록 안내해 주시면 다음 수업 준비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구리 종이접기 활동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업을 진행하시기 전 강사님께서 미리 종이접기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접어 보신다면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수업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모자이크 기법을 활용하여 개구리 연못을 완성하는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색과 형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크게 3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활동 1에서는 개구리가 사는 연못에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을 살펴보며 개구리가 살아가는 연못과 습지 환경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연못 속에 어떤 요소들이 보이는지, 연못 안에 사는 식물들은 무엇이 있고, 또 어떤 곤충이나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는지 등을 간단하게 살펴보며 아이들이 연못의 분위기와 자연환경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이어지는 활동 2에서는 아이들이 모자이크 기법을 활용하여 연못 배경 도안을 자유롭게 색칠하며 어떤 색감을 사용할지 스스로 선택하고 구성해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때 단순한 색칠 활동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연못의 분위기와 자연의 느낌을 떠올리며 개구리 연못에 어울리는 색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짚어주시면 활동의 의미가 더욱 잘 살아날 것입니다. 마지막 활동 3에서는 색종이를 활용해 개구리를 접어 연못 속 풍경을 한층 더 풍성하게 완성하고, 사용한 재료를 정리한 뒤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3가지 활동의 흐름을 미리 안내해 주시면 아이들은 수업 전체의 과정을 이해한 상태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제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강사님께서도 보다 여유 있게 수업을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동기유발 단계로 수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화면에 제시된 귀여운 개구리 캐릭터인 구리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강사님께서는 여러분들은 개구리를 실제로 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하며 아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세요. 네, 할머니 집 앞 개울에서 봤어요 라고 아이들이 대답할 수도 있고, 여름에 놀러가서 연못과 계곡에서 본 적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개구리는 주로 어디에서 살 것 같나요? 라고 질문을 하며 연못과 습지라는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을 옮겨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개구리가 물이 많은 곳에서 살 것 같아요. 연못에서 살아요. 같은 대답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아이들이 대답을 하게 되면 맞아요. 개구리는 물이 고여있는 연못이나 습지에서 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개구리가 사는 개울가나 연못을 보니까 어떤 색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나요? 와 같은 질문을 던져서 연못가의 색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때 이 도입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연못 풍경과 개구리 만들기 활동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밝고 친근한 분위기로 구리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가시면서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구리가 사는 연못과 습지에는 다양한 친구들도 함께 살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서 활동 1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 1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개구리가 살아가는 자연환경인 연못과 습지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며 수업 전체의 토대가 되는 관찰과 이해를 충분히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님께서는 PPT에 제시된 여러 생물들을 차례로 보여주시면서 아이들이 화면 속 자연을 마치 실제로 여행하듯 편안하게 바라보고 다양한 생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먼저 연못 장면을 보며 연못 위에는 어떤 식물이 보이나요? 라고 물어봐 주시고 아이들이 연꽃이요, 수련이요, 개구리밥인 것 같아요 라고 식물들을 잘 찾으면 맞아요 라고 격려하면서 각 자연물들의 이름을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물 위를 움직이는 곤충도 보이나요? 라고 질문하며 소금쟁이와 같은 곤충을 관찰하게 하고 이 곤충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나요? 라고 덧붙여 묻는다면 아이들이 물의 흐름과 연못의 모습을 함께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그냥 사진만 제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실제로 연못이나 계곡, 습지에서 식물과 곤충을 본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런 식물이나 곤충을 살펴본 적이 있나요? 누구랑 어디에서 본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생각이나 기분이 들었나요? 와 같은 발문을 자연스럽게 활용해 주시면 아이들의 생활 속 기억이 수업 장면과 자연스럽게 이어져 학습 몰입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속 장면을 보면서 물속에는 어떤 친구들이 살고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시고 아이들이 붕어와 다슬기, 물방개 등등 자유롭게 외치면 맞아요. 연못 속에는 물고기와 물방개, 다슬기 같은 아주 다양한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어요 라고 반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물가 주변으로 시선을 확장해서 연못 근처에는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라고 물으며 수달, 오리와 같이 사진에 없는 다양한 동물들도 받아주시고 개구리, 수달, 오리 같은 동물들은 연못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추가로 발문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자연환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개구리와 관련된 짧은 영상을 보여주며 아이들이 실제 연못의 분위기와 개구리의 움직임, 소리, 생태 모습을 더 생생하게 느끼도록 도와주실 수 있고 영상 감상 후에는 영상 속 개구리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외에도 연못에서 본 적이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 있다면 함께 얘기해 볼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관찰 경험을 확장해 주시면 좋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이 활동이 단순히 사진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완성할 모자이크 개구리 연못 작품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자연이해 단계라는 점을 짚어주시고 아이들이 자연을 친근하게 느끼며 연못 속에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편안하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인식하도록 정리해 주시면 이후 활동으로 훨씬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입니다. 활동 2에서는 본격적인 미술 제작 활동으로 들어가 모자이크 개구리 연못을 꾸미는 시간을 진행합니다. 먼저 모자이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아이들에게 소개를 해주세요. 모자이크란 여러 가지 색깔의 조각들을 잘라 무늬나 그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신 뒤 모자이크 작품을 살펴볼 수 있게 안내합니다. 모자이크 작품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색깔들로 겹겹이 붙여져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작은 색들의 조각들이 모두 모여 하나의 멋진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이후 아이들이 이 방법을 활용해서 연못과 연잎을 꾸밀 것임을 안내해 주세요. 이번 차시의 준비물은 도안이 2장이 필요하며 색칠도구와 가위, 풀이 필요합니다. 색칠도구는 색연필도 좋지만 마카나 사인펜 등 경계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재료라면 더욱 좋습니다. 도안은 도화지에 뽑아주시면 좋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아이들이 도안을 색칠하기 전에 연못을 떠올리면 어떤 색이 생각나시나요? 라고 질문하며 아이들의 머릿속 이미지를 먼저 끌어내 주세요. 아이들이 파란색이요, 초록색이요, 연두색이요, 노란색이요 라고 대답하면 맞아요. 그 색들을 모두 활용해서 오늘 연못 배경을 자유롭게 칠해 보겠습니다. 라고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연잎 도안을 나누어 주셔서 4가지 연잎 중에 2가지에서 3가지 연잎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의 그림 실력에 맞게 모자이크 방법을 선택하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1학년이나 미소를 잘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이미 나뉘어 있는 구역을 따라 색칠하게 하고 이때 주의할 점은 칸 옆에 있는 구역의 색깔들이 서로 같은 색깔이 아니게 여러 가지 색깔을 번갈아 칠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미술에 재능이 있고 세밀하게 무늬를 그릴 수 있는 친구들에게는 사인펜이나 마카를 사용해 자신만의 모양을 그려 넣으면서 하트나 동그라미, 세모 같은 이제 좋아하는 여러 가지 무늬들을 그려 넣어서 모자이크 방식을 따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미술을 잘하는 친구들에게서는 앞에서 살펴본 모자이크를 비슷하게 흉내내어 다양한 색깔들을 사용해서 세모, 네모 모양을 그려가면서 모자이크 모양으로 연잎을 꽉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색종이를 이용하여 색종이 모자이크로 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변경 운영하실 때는 연잎 도안 위에 풀을 먼저 다 바르게 하고 가위나 손으로 찢어 조각낸 다양한 색상의 색종이들을 붙여서 만들어 볼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색종이 모자이크라고 영상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예시 작품들이 많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수업을 변경 운영하셔도 좋습니다. 배경 도안을 색칠할 때는 동심원 모양의 물결을 둥글게 칠하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파랑색과 하늘색을 번갈아 사용하면 더 다양한 물색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아이들이 한 가지 색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을 번갈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실 때는 주변에 다양한 물결 무늬와 물방울을 그려 넣으면 배경이 더욱 풍성해지고 또는 아까 같이 살펴본 물가나 물속의 여러 생물들을 도안 위에 함께 그려 넣으면 더욱 재미있는 연못 풍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연잎을 오려 붙이는 단계에서 가위를 사용할 때는 손이 다치지 않게 주의하고 가위를 들고 휘두르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지도해 주세요. 이제 잘라진 연잎을 배경 위에 붙일 때에는 연잎의 가장자리가 뜨지 않도록 풀을 꼼꼼하게 발라 붙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품을 완성한 다음에는 간단하게 정리 활동을 한 다음에 개구리를 접는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색칠 도구는 제자리에 정리하고 자르고 남은 종이 조각들은 잘 모아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지도해 주세요. 또한 책상에 매직이나 풀 자국이 묻은 경우에는 물티슈나 손소독제, 알콜 티슈를 사용해서 책상 위를 스스로 닦도록 안내해 주시면 정리 지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번 활동의 핵심은 화려한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도안을 활용해 색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모자이크 작품을 만들어 보고 연못의 분위기를 알록달록하게 표현해보는 경험 자체라는 점을 강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활동선에서는 선택 활동으로 개구리 접기를 진행하여 앞서 완성한 모자이크 연못을 개구리를 접어붙여 하나의 큰 작품으로 마무리해 줄 수 있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연못에 개구리 친구들을 초대해 보겠습니다 라고 안내하며 색종이를 나누어 주세요. 개구리를 접을 수 있도록 초록색이나 연두색 색종이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기본 크기의 색종이로 어른 개구리를 접게 하고 두 번 접어 작게 만든 4등분한 색종이를 활용해 아기 개구리도 추가로 접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따라 작은 색종이는 강사님께서 수업 전 미리 잘라 준비해 주시면 아이들이 추가적인 조치 없이 바로 접을 수 있어 수업이 훨씬 수월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혹시 초록색이나 연두색 말고 다른 색상의 개구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원하는 색상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 동영상을 함께 보시며 개구리 접기를 아이들과 진행해 주세요. 한 번에 바로 접을 수 있는 친구들이 훨씬 적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영상을 멈춰가며 아이들을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다 따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각 단계를 성공한 친구들은 아직 못 접은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개의 개구리를 접어야 하기도 하고 미숙한 친구들도 다 따라올 수 있도록 같은 방법으로 영상을 두세 번 정도는 반복해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개구리 접기가 끝난 후에는 다양한 모양의 눈과 얼굴을 그려 넣도록 지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개구리 눈을 어떤 모양으로 그리면 재미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며 아이들의 상상을 다시 한번 끌어내 주세요. 아이들이 동그란 눈이요, 웃는 눈이요, 윙크하는 눈이요 처럼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열어줍니다.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개구리의 등 부분에 무늬를 그려 넣을 수 있도록 해주셔도 좋습니다. 완성된 개구리는 연못 배경이 원하는 위치에 붙이게 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개구리 수만큼 반복적으로 해서 접어 붙여 작품을 완성하도록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수준 차이와 관계없이 자신에게 맞는 작품을 제작해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늘 수업에 했던 경험들을 모두 하나를 모아 정리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먼저 강사님께서는 사용한 재료를 이제 완벽히 정리해 봅시다 라고 안내하며 책상 정리부터 바닥에 아직 떨어져서 정리가 안 된 부분까지 차근차근 아이들이 다 정리해서 깨끗한 교실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가 모두 끝난 후에는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칠판 앞이나 한 곳에 모아두고 서로의 풍경을 감상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예쁘게 그렸는지가 아니라 연못의 색을 아주 다양하게 잘 끌어냈는지, 모자이크 기법을 활용하여 아이들 개개인의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냈는지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강사님께서는 연못의 색과 연못의 풍경을 잘 끌어낸 작품을 살펴봅시다 라고 안내하며 감상을 시작해 주세요. 감상을 하실 때 이 작품은 어떠한 색들을 사용해서 모자이크를 만들었나요? 이 색을 보니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아이들이 색과 장면을 연결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들이 이 친구의 색을 보니 저녁의 연못이 떠올라요. 연못물이 반짝이는 것 같아요. 처럼 대답하도록 기다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아이들은 친구들의 작품 속에 담긴 생각과 상상 그리고 색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에 집중하게 됩니다. 발표로 이제 감상을 진행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목소리를 적당히 크게
그 다음에 친구의 작품은 함부로 만지지 않고 비난하지 않도록 감상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은 개구리 친구들의 사는 공간을 이해하고 그 공간의 색과 풍경을 모자이크 방식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라고 정리하며 수업을 마무리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과 관련된 간단한 예고를 해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아이들은 다음 차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차분히 수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의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업의 핵심은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의 경험에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시며 아이들의 다양한 반응과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각자의 속도와 방식이 존중받는 교실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다면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현장의 상황에 맞게 활동 순서나 진행 속도는 유연하게 조절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